온산읍 달포마을에서 2008년 대공으로 옮겨졌다. 수령은 300년쯤을 증됐다. 저게 300년. 라고 요 위에 있는 거. 아,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예 요 앞에 바로 보이는 거예요? 예예. 전지도 그건가 근데 수세가 점차 약해져서 지상부는 모두 말라 죽었다. 근데 어디는 살아 있었던 거예요? 뿌리는 쪽에서는 아래쪽은 생존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지금 새싹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동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환경이 바뀐 거예요. 영벌 종류가 같았지. 영벌. 지금 수문하러 왔는데 얘들 지금 꽃과 잎이 동시에 나오죠. 네. 아마도 이거 개량했을 건데 얘는 아마 산철쭉 종류를 개량했을 겁니다. 산철쭉. 먹고 간다. 똑같은 영산홍, 같은 영산홍은 아닙니다. 다른데 참꽃, 진달래, 연산홍, 철쭉 이런 거 종류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진달래는 확실한데 연산홍 진달래가 참꽃이죠. 네. 진달래가 참꽃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다르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진달래들이 지금 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이어서 피는 꽃이 연달래. 연달래. 네. 그게 바로 철쭉이에요. 철쭉. 식물 명칭에 참자가 들어가면 진짜.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먹는 사람한테 거.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먹어도 되는. 개자가 들어가면 못 먹는 거. 이거 안 먹는 겁니다. 뭔가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애기 동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는 그 토속 동백을 말하는가요? 꽃송이가 작은 걸 말하는 애기동백이라는 것이 따로 종이 있습니다. 그래요. 꽃이 그리고 식물의 명칭에 애기자가 들어가면 되게 좀 작다는 뜻이거든요. 붕어 얘네들도 이 공간이라는 좁은 곳에서 살다가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와서 자꾸 공간을 던져주고 하다 보니까 얘가 왔어요. 학습된 거예요. 학습. 그래서 사람 발자국 소리나 이런 게 들리면 모여서 달라고 먹었다.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다. 아, 그래. 아, 큰 거가 이까지 왔다. 먹었다. 그다음에 물속에 사는 식물이 있지 않습니까? 얘는 지금 이 식물은 아예 물에 잠겨져 있거든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수중식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중식물. 그리고 반대편에 보시게 되면 수련이죠, 수련. 그럼 결국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호수에 와 있는데 생태계 중에서도 물이 고여 있는 공간이죠. 자, 이런 걸 수생 생태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모든 생명체는 기본 단위가 세포지 않습니까? 근데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사람 같은 경우도 숨을 못 쉬면 죽게 되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질식사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숨을 못 쉬게 되면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한테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세포한테 에너지 공급이 안 되고 결국은 세포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물속에 살아가는 식물들은 어떻게 산소를 해결할까요? 기공을 활용합니다. 근데 지금 수련을 보시게 되면은 물속에 대부분 잠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네들 보면 공기에 노출된 곳이 잎은 물 위에 떠 있지 않습니까? 공기에 노출된 곳이 위쪽이에요. 그럼 육지에 있는 식물들은 대부분 산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기 구멍, 기공이 잎의 뒷면에 있죠. 얘네들은 윗면에 있습니다. 근데요. 근데 번식을 너무 잘한다. 도감을 찾아보시면은 종지나물이라고 나와요. 종지나물.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가 기억하는 미국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부를 때 종지나물이라고 불렀어요. 왜 얘네들이 요 근방에만 조롱조롱 모여 있을까? 번식을. 이걸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비꽃 종류들이 대부분이 개미를 활용합니다. 씨앗을 만들 때 씨앗에 개미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영양덩어리를 만들어서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씨앗을 성숙시켜서 그냥 떨어뜨려, 땅에 떨어뜨려 놓으면 그걸 개미들이 와서 물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고 자기 집에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제비꽃 무리를 보게 되면 특정 장소에 제비꽃이 무리지어 자라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미들을 활용하는 거고요. 그럼 가짜와 진짜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예, 백장나무 종류 맞죠? 백장나무 종류 맞을 겁니다. 백장나무 꽃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식물은
곤충을 불러들여야만이 수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를 수분시켜주는 곤충한테 잘 뛰어야 돼요. 네. 그래서 결국 이 가짜꽃이 유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렇지만은 벌이나 얘네들이 볼 때는 이 전체가 꽃으로 보이겠죠. 네. 크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들인 이 유인책으로서 이 가짜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실제 꽃은 이 안에 이제 꽃봉을 나중에 터질 건데 여기에는 암술 수술이 다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와서 돌아다니는 과정에 수분을 시켜주게 되는 거예요. 특히 산수국이 그렇습니다. 들이 다 완성된 꽃이 필 때를 맞춰서 보다 크고 화려해질 겁니다. 아직은 그 시기를 맞춰야만이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이게 소나무 숫꽃입니다. 숫꽃. 아, 이것도 암수가 있어요? 암꽃은 요 끝에 핍니다. 끝에. 왜 암꽃은 꽃 끝에 피고 숫꽃은 아래쪽에 있을까요? 숫꽃이 성숙해서 꽃가루를 바람을 통해서 날려보내요. 곤충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만들어낸 꽃가루가 여기 와서 붙어버리면 결국 유전자를 섞을 수가 없죠. 결국 다른 나무에서 만든 꽃가루가 날라와서 수분이 되어져요. 대신에 자기가 만드는 꽃가루는 대신 안 받아들이려고 가지 끝에 암꽃을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같은 종족보다는 다른 종족하고 유전자 섞는 것이 더 생존에 유리해질 수 있다. 얘 꽃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요 가운데에 아마 약간 노란빛 띄는 것이 있을 겁니다. 네, 있어요. 노란빛. 근데 보통 선생님들 생각하시면 꽃이 있으면은 암술 수술이 위로 솟아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얘는 없어요. 그럼 암술 수술이 어디에 있을까요? 얼마나 작으면 돋보기가. 사실 암술 수술이 요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 식물은 봄맞이꽃입니다. 봄맞이꽃. 보통 보는 민들레들이 민들레. 서양 민들레지 않습니까? 근데 서양 민들레가 있고 본래 우리나라에서 자라던 민들레가 자생 민들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하는 방법은 이제 대개 뭐 요 포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포라는 것은 꽃이 있으면 꽃을 안정되게 감싸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포인데요. 지금 얘도 보면 포가 발랑발랑 뒤집어져 있죠. 다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서양 민들레고요. 우리 자생 민들레 같은 경우는 포가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서양 민들레는 수분이 안 되면 자기 스스로 수분시켜요. 자기 스스로. 물론 유전자는 섞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씨앗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주엽이나무. 주엽나무에서 우리가 뭐 만약에 학생들하고 탐방을 한다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뭘까요? 가시 큰 게 하나 뚝 나온 거예요. 나를 건들지 마세요. 그렇죠. 결국은 식물이라는 것은 초식 동물들한테 뜯어먹히지 않습니까? 맛있는 건가? 맛있습니다. 잎이 맛있습니다. 가시를 발달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엽나무하고 산초 같기도 하고. 조각자나무. 조각자. 얘하고 아주 비슷하게 닮았습니다. 조각자. 닮았는데 이 가시를 발달시킨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식동물한테 덜 뜯어먹히게 하나의 생존 전략이고요. 근데 이 가시 위치를 보면 선생님 보시면 위쪽에는 가시가 발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다 가시를 발달시키지 않습니다. 딱 아래쪽에 뭐의 높이에 맞춰서 초식동물. 자기를 뜯어먹는 초식동물. 초식동물의 입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맞춰서 그 위치까지만 가시를 딱 발달시킵니다. 근데 얘들은 내도 얘가 덜꽁나무인데요. 덜꽁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요거하고 아주 유사한 게 가막살나무거든요. 아까 선생님께서 가막살나무라고 했는데 가막살나무의 꽃의 유형은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이게 뭐가 없습니까? 가장자리에 가짜꽃이 없죠. 없어요. 씨앗인데 쪼글쪼글한 거 보니까 수정은 안 된 거죠. 냄새 너무 독하네. 와,
최악이만. 그러니까 최악의 보라 냄새. 해야지. 아, 최악의 냄새네. 원래 어성초가 비린내 난다고. 아, 그래요? 아, 탈모 방지. 오. 굉장히 약용식물로서는 유용한 식물이라고. 근데 맛은 안 좋지. 비린내 아까 선생님 나니까. 그 꽃 필 때 예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꽃이 아니고요. 꽃받침입니다. 꽃받침? 하얀 게. 네, 하얀 게 꽃받침. 아, 어성초. 거의 꽃인 줄 알았는데. 그 사실은 꽃받침이 꽃잎 역할을 해주는 거죠. 어성초.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엽다. 요 이름이 꽃대에서 이름이 온 거예요. 망울, 은방울처럼. 네, 하얀 꽃이 은방울이 조롱조롱 달려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가지고 은방울꽃이에요. 꽃들은 뭐로 번식을 합니까? 뿌리. 땅속 줄기로 번식을 합니다. 땅속 줄기. 그러니까 줄기가 땅속으로 뻗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마디마디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쪽돌이네. 독도리풀 꽃이 피어 있거든요. 있네. 저 끝에 있는 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꽃이 위로 안 올라오잖아요. 땅에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크면은 피기는 피는데 사진으로 찍으니까 동그랗게 예뻐요. 너무 예쁘다. 꽃인지 알지? 결국 얘는 개미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땅에 딱 붙어서 꽃을 피우는 거죠. 이렇게. 대신 개미를 유인해야 되기 때문에 개미한테 유혹할 수 있는 풀을 내겠죠. 여기 봐, 여기 봐요. 여기 봐. 돼. 네 맞습니다. 고3요 적혀 있네. 어디요? 잘못했습니다. 고3은 쟤입니다. 어디? 내 아 끝에 제가 있는 거. 저 아, 하나 더 나와 있는 거. 저 고3. 저게 야, 고3, 고. 아 네, 향기를 맡아보셔야 됩니다.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이상 꼬리한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아, 얘는 그 꼬리한 냄새 안 납니다. 고3이 저게 고3. 뿌리를 약재로 쓰는데 인삼과 같은 효능을 낸다고 해서 고삼이라고 합니다. 아, 쓸 꽃자 써서 이제 백선. 그렇게 향이 좋은 건 아닌데요. 백선인데, 여기가 이거 고사리가. 백선인데 얘가 지금 꽃대입니다. 꽃대. 네, 꽃대인데 꽃이 피면 한번 검색해 보시면 꽃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백선. 백선. 예. 근데 백선. 찾아보시면 백선. 약재로서 뿌리를 활용하는데 굉장히 삼과 같은 효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꽃색이. 이건 제가 볼 때는 큰 꽃 의아리 정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의아리. 의아리 중에 큰 꽃 의아리라고 꽃이 굉장히 하얗게 피는 거예요. 의아리. 참어아리. 참 의아리. 참 의아리. 좀 많이 봤는데. 하는 그거하고는 다르지. 이거 아마 선생님들 많이 보실 겁니다. 많이 봤는데. 네. 광대는 하고는 네, 병풀 맞습니다. 긴 병꽃풀이라고 나오네. 네, 화장품 재료로도 많이 쓰고. 병풀. 전체가 틀렸어. 병풀이 피부에 좋다는 이 꽃을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꽃을 비교해 보시면 얘하고 다르거든요. 그러세요? 재밌는 게 이게 수꽃이고요. 큰 게 암꽃이에요. 어머, 꽃이 짜다.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신기하다. 그래서 특히 암꽃을 보게 되면 안에 암꽃. 암술이 여러 개가 있죠. 암술 머리가 있는데 여기 봐. 여기에 이제 수분이 되면 얼음이 맺히는 거예요. 아, 예쁘다. 특이하면 요 지금 자주색으로 튀어나온 이런 것 보이죠? 여기에 수분이 돼서 이제 결국 얼음으로 발달할 부분입니다. 이거 작은 것들은 수꽃들이고요. 수컷. 요게 수꽃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한 그 꽃대인데 같이 아무 붙어 꽃 있는. 같이 암수가 붙어 같이 있는 있네. 네. 같이 있는 것도 있네. 암수가 같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여기도 그런데 여기도 그래. 근데 사실 도감해 보시면 얘는 그냥 방풍이 아니고 갯기름나물입니다. 갯자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바닷가에서 서식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기름나물, 갯기름나물. 근데 방풍나물은 되게 입자루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주색입니다. 자주색. 알겠다. 자주색이요? 향이 더 진합니다. 엄청 쳐야 되는데 뭘 먹는가 하면 흙을 먹는 거예요. 흙이요? 흙을 먹고 흙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이나 미네랄을 흡수하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있네요. 그리고 나서 흙을 먹었으니까 소화가 다 안 되겠죠. 근데 지렁이는 땅속에
보니까 굴을 파고 살지 않습니까? 네. 그 굴한테 그냥 흙똥 쌓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 다시 입구로 나와가지고 자기가 먹었던 흙을 다시 뱉는 거예요. 아, 똥은 위에서 싸우고. 그래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와, 너무 많이 초. 안아봐. 찜뽕. 보금자 딸기는 덩굴성으로 자라는데 오, 줄기에 볶음난다. 흰색 분말이 묻어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분말.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